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진이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기술 면접 잘 보는 법이라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은 좀 평소랑 다르게 제가 준비한 스크립트 전혀 없이 한번 원테이크로 가볼까 합니다. 편집도 아마 안 할 생각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해볼 텐데요. 바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제 채널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은 한번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 면접을 어떻게 잘 볼 것인가? 제가 그냥 이 영상 하나에 제 생각을 좀 간략하게 녹여서 다 말해볼까 해요. 일단 기술 면접을 잘 보려면은 두 가지 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준비를 잘 해놔야겠죠. 그 기술 면접이라고 하면 제가 일단 코딩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런 비헤이비어럴이랄까 그런 행동에 관한 상황을 주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런 거를 따로 이렇게 물어보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기반해서 그런 걸 하는 회사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일단 이 영상에서는 논외로 하고 기술 면접, 그러니까 코딩 면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 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떤 기술 면접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코딩 테스트를 문제를 줄 건데, 그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그런 거는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어떻게 보면 문제 은행 같은 느낌으로 그 시중에 리트코드라는 웹사이트도 있고, 또 그것과 유사한 웹사이트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준비를 하기는 사실 상당히 수월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보가 하도 많다 보니까. 크래킹 더 코딩 인터뷰라는 어떤 정석 같은 책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제풀이 그런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제 채널만 해도 플레이리스트에 기술 면접 라이브 코딩 기본편, 실전편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많이 많이 올려놨어요, 옛날에. 그래서 준비가 좀 부족하시거나 아직 많이 그런 기술 면접 문제풀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걸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럼 이제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게 먼저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를 왜 하냐, 이게 무슨 실무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런 거는 사실 좀 차치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은 아주 크게 연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또 그렇다고 아주 연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어진 테스트가 그런 식으로 생겨 먹었구나 하고 그냥 그거를 마스터해서 이제 면접을 통과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그리고 뭐랄까 가장 최선의 어떤 채용 방식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이렇게 잘 됐다는 전제하에, 준비가 잘 됐다는 건 어떤 거냐? 예를 들면은 기술 면접 알고리즘의 토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트리 탐색, 그래프 탐색, 백트래킹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기본적인 어떤 바이너리가 아니라 비트 연산도 좀 할 줄 알아야겠고, 문자열 알고리즘도 몇 개 정도 알아야겠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게 나왔을 때 그냥 술술술술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내가 가장 편한 언어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말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바이너리가 아니죠. breadth first search를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정도 느낌이 준비가 됐다라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준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하는 파트가 처음에 파트가 되겠고, 그러면은 그 다음이 있죠.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파트는 거기 가서 이제 어떤 최선의 그 퍼포먼스를 내는 거죠. 그 기술 면접 그 순간에. 근데 그 최선의 퍼포먼스라는 게 이게 약간 좀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는 이제 내가 그 코드를 이제 잘 짜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측면이지 그게 모든 측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직관적인 거 아니냐면, 제 생각에는 이제 평가하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그 어떤 큰 조직에서 혹은 그 조직에서 팀으로 이렇게 개발자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막 슈퍼스타 하나가 나와서 팀을 캐리하고 이런 곳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제가 일해본 다양한 환경의 어떤 개발팀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본들이 되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협업을 주로 하는 거죠. 이제 각자가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기보다 이렇게 깊은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영역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 애들끼리 이렇게 협업을 해갖고 뭔가 큰 시스템을 어떤 점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개발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요소를 충분히 보려고 한다. 그리고 회사들도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럼 그게 어떤 의미냐? 이제 내가 기술 면접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어떤 의미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코드를 잘 짤 줄 안다. 기술 면접 알고리즘 문제를 물어볼 거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면접관이죠. 이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그거에 관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내가 보여줄 수 있는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이 사람하고 얼마나 이제 내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면접관하고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느냐 이런 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런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기본 아주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좀 사실 굉장히 마이너스, 어떻게 보면은 좀 걸러야 되는 후보자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은 거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제가 면접관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딱 보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어떻게든 코드를 짰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뭔가 약간 반박을 해요. 막, 아, 근데 그거보다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제 여기서 반응이 이 상대방이 이제 굉장히 뭔가 좀 뭐랄까 감정적으로 나온다거나 이거를, 그러니까 제 의견에 당연히 반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반대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논리적인 토론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좀 뭐랄까 그냥 어떻게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잘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박을 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계속 고집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나쁘게 반응을 한다든지 뭐 막 그래서 한 방에 빡 찡그려졌는데 뭐 그러고 나서 뭐 적절히 이제 저랑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그냥 대표적인 레드 시그널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뭔가 다른, 그러니까 자신이 구현한 어떤 산출물에 대해서 다른 어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혹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어떤 의견에서 뭔가 추가 팔로우업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인드랄까 뭐 그런 여유랄까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고, 또 그걸 할 역량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짠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해요 그 사람한테. 그거를 이렇게 다른 면에서 보면은 다르게 구현하면은 사실 시간 복잡도가 좀 줄어들지 않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럼 일단 그게 제가 제기하는 주장이 정당한지 일단 그 상대방이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게 그렇게 하면 정말 시간 복잡도가 주는가, 내가 하는 말이 맞는가,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은 저한테 이렇게 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이 들어왔을 때 그 반박을 한번 자기가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해야겠다 싶으면은 왜 자기 주장이 더 뭔가 타당한지 그 상황에서,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제약 조건을 봤을 때는 물론 당신 말도 일견 일리가 있고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처음에 제안한 솔루션이 더 맞는 것 같다 이 상황에서는. 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이게 메모리를 덜 쓴다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논리적인 토론이 자유롭게 가능한 그런 뭔가 말랑말랑한 그런 자세,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말 쓸 수 있는 거는 약간 꼼꼼한 거,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같이 이제 개발팀에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몰라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꼼꼼한 사람이 같이 일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뭐 코드 리뷰를 보냈어요. 상대방이 저한테. 근데 막 코드가 막 버그 투성이에요. 내가 막 이걸 얘를 버그를 찾아주고 있어야 돼요. 막 그런 사람하고 일하는 거랑 반대로 이제 막 뭐 코드를 리뷰를 보내는 그 이전에 막 혼자 이렇게 막 테스트도 다 해보고 유닛 테스트도 다 짜놓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독립적인 환경에서 테스트도 자기 혼자 다 해서 뭔가 아주 뭐랄까 자기가 체크할 수 있는 선에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다 해놓고 코드 리뷰를 보내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사실은 같이 일하기가 얼마나 쉽냐라는 관점에서 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런 면에서 그것도 굉장히 플러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인가? 두 가지인지 세 가지인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하나는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받았으면은 처음에 이제 코드를 막 짜기 전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할지 구현을 할지 그거를 이제 쭉 이렇게 읊어주는 부분이에요. 뭐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어떤 문제가 주어졌다고 치면은 그거 뭐 트리 탐색을 이런 식으로 짤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중간에 자료 구조는 뭐 Q를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하나씩 뽑으면서 막 이렇게 출력하다 보면은 네가 말한 문제의 그 솔루션을 내가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미리미리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건지 보여주고 시작하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더 좋은 예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 내 생각에 이제 면접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래서 좋고 저래서 나쁘고, 요거는 저래서 좋고 저래서 나쁜데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이제 우월한 알고리즘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짤 것 같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돌아갈 거다. 그래서 어때? 너 동의하냐? 뭐 동의하면 내가 이걸로 이제 구현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이제 다 팀워크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개발팀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뭔가 뭐랄까 갈등의 요소랄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개발이라는 게 참 재밌다면 재밌는 게, 뭐랄까 같은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뭐 수백 가지의 구현 방식, 좀 과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한 몇 가지의 구현 방식은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하면 이게 엔드 투 엔드로 돌아가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구현을 다 하고 막 코드 체인지도 다 보내고 막 코드 리뷰 다 보내서 막 밀어넣고 하다가 마지막 하나의 그 코드 리뷰를 보내는데 어떤 다른 사람한테 딱 이제 태클을 먹는 거죠. 아, 그거 그렇게 짜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시스템이랑 이게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짜면 우리 그거 못 받아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이제 자기가 원래 계획한 게 싹 다 틀어져 버리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이제 어떤 팀 플레이어인 개발자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돌다리를 좀 미리미리 다 잘라놓고 가는 뭐 그런 거죠. 나 이렇게 구현할 거다라고 이제 주변에 이해 당사자한테 싹 다 보여주고, 불만 있으면 지금 당장 제시라는, 물론 그렇게 말을 하진 않겠지만은 사실 그게 목표인 뭐 그런 설계 문서를 공유한다든지 뭐 이메일을 공유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미리 쳐놓고, 그 다음에 구현은 사실 뭔가 그런 코드 리뷰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도대체 네가 거절할 수 없는 코드 리뷰를 보내는 사람, 그런 거죠. 왜냐면은 이미 그 전에 이제 문서 같은 걸로 말이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근데 거기 가서 뭔가 갑자기 태클을 걸면은 안 되잖아요. 사실 미리 다 동의해놓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좀, 물론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그만한 굉장한 사유와 그 다음에 뭐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돌다리를 두드려 놓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현업에서 이렇게 팀 플레이어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모습을 인터뷰하는 데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테스팅에 관한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얘기인데, 어떤 코드를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코드를 이제 뭐 그냥 대충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리뷰를 보내는 사람과, 그렇게 해서 뭐 리뷰어한테 부담을 뭐 다 떠넘긴다든지, 혹은 뭐 팀의 뭐 어떤 장애 처리 전담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한테 부담을 다 떠넘긴다든지, 이런 사람들 같이 일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공감하실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이제 꼼꼼한 동료가 같이 일하기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짜는 코드는 저 사람이 짜서 밀어넣는 어떤 뭐 시스템의 변경들은 그래도 저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검수를 했을 거다. 뭐 이런 어떤 믿음은 최소한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쟤한테 무슨 프로젝트가 가 있는데, 쟤는 뭐 맨날 할 때마다 막 터지는데 어떡하지? 그럼 막 이게 검수한 사람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에요. 막 나도 내일 하기 바빠 죽겠는데 막 제 코드 버그를 막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고 이러고 있고 싶지 않거든요, 보통. 그래서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그런 면모를 보여주실 수 있다. 어떻게? 그거는 자기가 이제 코드를 다 짜요. 어떤 뭐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찾읍시다라는 문제가 나와서 내가 그걸 구현을 다 해놓고,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제 검증을 돌려주는 거죠. 어떤 예시 인풋과 아웃풋을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코드가 한 줄 한 줄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따라가면서 마치 자기가 이제 휴먼 디버거가 된 뭐 그런 느낌으로 읊어주고, 그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본인이 버그를 직접 찾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나 이거 될 줄 알고 했는데 내가 예시 인풋 아웃풋 돌려보니까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뭐 고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자가적으로 스스로 앞서서,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늦지 않게 오히려 이른 시점에 이런 문제를 스스로 이제 검수하고 뭐 고쳐내고, 그렇게 해서 좋은 퀄리티의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이런 게 또 이제 인터뷰를 잘 보는 굉장히 하나의 어떤 중요한 뭐랄까 요소랄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영상 한번 여기까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시험적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기술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이제 나름대로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한 거죠. 오랫동안 생각한 거 제가 경험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또 뭐 이제 주변에 저도 막 보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막 인터뷰를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의 비디오 그런 거 보면서 막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본 내용인데 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 그런 기술 면접 알고리즘의 토픽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빠삭하게 하실수록 좋다. 그 준비를 잘하는 건 결국엔 본인의 몫이니까 그거는 뭐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몇 가지 어떤 그 기술 면접 당일에 어떤 그 하나의 세션에서 자기가 준비된 거를 120%, 140%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떤 팀 플레이어로서의 개발자로서의 자질들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 꼼꼼한 거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뭐 처음에 말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검토해서 상대방과 어떤 합의에 이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그 다음에 뭐 테스팅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식의 피드백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거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토론이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뭐 그런 여유 있는 모습, 열린 모습 뭐 그런 것들. 에 대해서 한번 이번 영상 얘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16분이니까 굉장히 긴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시청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제가 이렇게 감사의 따봉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뭐 저는 다음 영상에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